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니까 영상 위치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영상 올린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출발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 빨간색은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달처럼 실수하지 않고, 빨간색이 나올 때는 뭐 많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올 때는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를 잘 늘려가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일단 크라우드 워스 쪽으로 조금 더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이 이슈가 지금 시장을 압도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펙이 소멸되면서 스펙 소멸 합병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의 작전주에 해당이 돼요.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든 주체가 분명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접근을 한 것이었고,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 30분 안에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매매가 됐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세력 형님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력 형님들이 절대 뭐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고요.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주로 피보나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오전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죠. 여기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더 떨어졌다면 저는 추매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일부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파란색 선에 오면은 매도하려고 나머지 총 잔량을 다 이제 여기다가 매도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딱 이제 7만 원까지만 가고 7만 100원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내려왔을 때 산 거의 일부만 더 다시 추가를 하고, 저점은 여기 이 첫 번째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영역을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깨지 않으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됐는데, 이거는 이런 떨어지는 매매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따가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정리하면서. 네임버 로보틱스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 올렸을 때 매도를 했고, 매도를 한 이유는 사실 여기 밑에, 오늘은 저는 사실 여기 음봉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나오기를 바랬고, 여기를 깨뜨리고 나서 여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더 싣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작전이랑 다르게 흘러갔고, 뭐 작전이랑 잘 이제 생각에 맞지 않게 흘러가긴 했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도 대응을 해야죠. 제가 이제 내일 대응할 이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여기 양봉의 저점이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고,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분명히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 빨간색 이제 박스를 하나 그려놨죠. 그러니까 여기 음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텐데, 그 양봉, 첫 번째 양봉까지는 뭐 괜찮고, 첫 번째 양봉도 봐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도 저는 일단 거기까지는 봐줍니다. 그래,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여기 나오고 나서 이 자리를 깨뜨리는 거는 요즘에는 저는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지키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돈을 실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럴 때 전제 조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이슈가 될 만한, 부각이 될 만한 종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사실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침에 일찍 내려왔을 때 잠깐 사고요. 아침에 시작 뭐 할 때부터 거의 샀고, 잠깐 내려왔을 때 사고, 그 다음에 물량을 조절했어요. 조절하고 전 밑에서 더 내려올 거를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제 기대랑 다르게 흘러갔죠. 그게 당연한 게, 사실은 이 종목을 관여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은 해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종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예측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를 무조건 맞춘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영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면은 그 영상을 왜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첫 번째 양봉의 저점을 이 영역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 마이크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분명히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양봉이 있겠죠. 그 양봉의 저점, 그 영역까지는 그 영역을 지켜줘야 된다. 그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종목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시장의 그런 중심 대장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돈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3일선, 그 다음에는 뭐 10일선, 11선 이런 식으로 저는 순차적으로 매매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저는 매매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매매를 했더니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하나 더 생각을 하자면 기존에는 제가 분할로 매수를 이제 추가로 계속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들과 같이 한번 버무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약간만 보완을 하면 과거에 썼던 방법들을 이제 되살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히림이라는 종목은 이제 뭐 잠깐 매매를 들어갔었다가 여기에 저점을 깼길래 이 양봉이 있는데 이 양봉의 저점을 이제 깼길래 깼을 때 손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로 케바케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일봉의 그 상한가 위치가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상한가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서 매매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관련된 얘기도 과거에 한번 이제 들어올렸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 종목이 같이 이제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으로 여기서는 추가로 매수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종가랑 그리고 시간에서 매도를 일단 다 해놓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돈을 들이지 않겠다. 설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돈을 저기다가 쓰고 싶지 않다. 어차피 그 시장을 압도하려면 저 위치가 아니라 마치 이런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매매는 그렇게 하겠고요. 상한가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 내일 매매를 할 종목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대동 종목 한 정도만 아마 매매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 레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자율주행차 얘기긴 하는데 그것 외에 뭐 자율차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웍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마음 AI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음 AI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크라우드웍스 이 정도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서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으로 이제 대동으로 등장하긴 했는데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고 원칙적으로만 접근을 할 거고요. 이 종목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금액대가 보면은 뭐 600억이 여기서 한 번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금액으로 매매가 된 흔적이 있으니까 일단 매매는 해보겠다. 그런데 이 종목이 뭐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푸스파 특수환경 임무 로봇 뭐 ML 체계를 했다는 게 그 챗 GPT 아니면은 뭐 그 초전도체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막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서 그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크게 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수익이 뭐 내일 매매를 하다 보면 내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 시가가 낮게 뜨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고, 그리고 시가가 높이 뜨면은 높이 뜰수록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 상한가 이하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단기과열 표시도 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양봉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깨뜨리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왔던 자리, 이 자리를 또 오늘 깨뜨렸죠. 깨뜨리기 전에 이제 상승을 하고 깨뜨렸단 말이죠. 여기 보면 상승을 어느 정도 한번 하고
이제 깨뜨렸는데 제가 저 상승하는 자리, 저 자리에서 일단 매도는 저는 했어요. 제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앞전에 샀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손절하면서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샀어요. 다시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른 거 없이요.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깨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 이제 3일선 양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3일선 양봉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쭉 이제 여기 위에까지 오늘 마무리가 되었었다면 내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지 않게끔 차트 모양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어렵겠구나. 세력 형님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큐리옥스 바이오 이쪽이 시장이 지금 대장이거든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파러스 아이바이오 여기 가가지고 매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대장도 아니기 때문에 매매는 안 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된 게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잠깐 매매를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이거는 3분목으로 여기서 볼게요. 자, 결정적으로 사실은 기회를 어디서 줬냐면 여기 아침에 3분 이 3분에서 줬어요. 3분에서 줬고 왜냐면 이제 피보나치를 이제 그거 보면 충분히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줬고요. 경고 종목이 아니었으면 저는 매매를 했을 텐데 사실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잔고 관리도 할 겸 해서 더 밑에까지 내려오면 매수할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욕심부리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풀어갔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앞전에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이 이제 쭉 흘러내린 경험을 좀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쭉 흘러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쭉 가길래 여기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매매한 것 중에 이제 라이트론이 있는데 라이트론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피보나치로 매매를 이제 쭉 하게 되시면 이런 선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그 날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일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이제 들어 올렸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양봉에 저 못 팔았을 거예요. 사실은 못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제가 잡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저는 이제 7,000원을 넘어서부터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제가 어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다고 한들 30% 수익이 났을 때 30% 수익을 1분을 수련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 실현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손절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고 고민을 한 건데 당일날에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죠. 이 네 번째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일부 금액을 들여서 매수를 해봄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양봉 있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처음 등장한 양봉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저점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점 영역을 깨는 그 날이 왔을 때 한번 여기서 깨죠. 한번 깨고 그 다음에 음봉은 이제 살짝 숨김 음봉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봉의 이 저점 영역을 계속해서 지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서 양봉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릴 수 있죠. 왜냐면 그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홀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아래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봉에서 음봉이 다시 한번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위치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더 커지긴 하겠죠.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적게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반등하는 수익을 솔직히 많이 내왔는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만 오면 이제 금액이 더 커졌죠. 매수하는 금액도 훨씬 더 커졌고 그러다가 뭘 얻어맞냐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리고 생각했던 폭만큼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밀려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저는 옛날에 이제 미수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다시 복구하고 다시 수익 내고 또 까먹고 이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되는 게 있었으니 되는 거를 살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고 오늘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욕심을 부려면 안 됐는데 욕심을 부려서 좀 여기서 그냥 반등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크게 눌리고 여기가 한번 좀 들어 올렸다가 눌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살짝씩 사본 거예요. 이때 이걸 안 샀으면 저 여기서부터 사고 그죠?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정말 많이 났을 텐데 이게 조금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고 기다렸다가 이때도 기다리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처음 사기 시작한 것 그것부터 치면 11시잖아요. 그러면 11시, 12시, 그리고 나서 12시 40분, 50분이니까 거의 1시간 50분 지나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까지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또 들어올리잖아요. 이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호가창 보면은 되게 화 많이 나실 건데요. 여기 떨어지는 것도 뭐 7% 가까이도 빠져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막 좋다고 해서 이게 막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 움직임이 약간 다르게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움직임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지금 여기 받쳐놓고 있는 듯한 느낌 들죠? 그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물량이 계속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를 내리고 여기 내려서 팔고 또 밑에를 깨우면서 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때 이 순간부터는 어떤 느낌이 살짝 들었냐 갑자기 이제 시장가로도 막 사고요. 시장가로도 뭐 한 2억씩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 단위, 뭐 5천 단위 이런 식으로 밑에 살짝씩 이제 받쳐주는 느낌이 조금씩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대금이 활성이 되냐?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잔잔하게 이제 올라가는 듯한 뉘앙스가 여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잔잔하게 하다가 갑자기 들어올리는 그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기다린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 매수하게 되면 차라리 매도를 그냥 여기까지는 가겠지. 여기까지는 가야, 세력 형님들도 팔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여유롭게 매도를 걸어 놓고 이제 가만히 놔두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매매는, 다른 것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 접근할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 3일선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올 텐데 그 양봉의 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때 내릴 거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심으로 이제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중심은 사실 지금 거래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코 DX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포스코 DX는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 쳐놨죠. 이 박스 이제 이 양봉이 등장을 했을 때부터 이거 3일선 지키면은 계속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오후부터 5월까지 천천히 이걸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들어올리는 거를 보면 여기서 뭐 천억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포스코 DX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좀 노리고 있는 중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 일단 볼 겁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여기 영향을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깨더라도 이제 양봉이 만들어진 것을 봐야 되고, 하나마이크론은 여기를 이제 깼을 때 이제 양봉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보완을 한 것이 이제 잘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 여러분들께도 좋은 내용도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상한가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에다가 돈을 넣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진 종목이
수익이 이제 공유가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상한가 관련돼서 공부를 해온 시간이 생각보다 꽤 되는데, 부끄럽지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하우가 이제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뭐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결과로 한번 다시 녹화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